라이브 중계가 그 나중에 또 동영상으로 뭐 그래도 웃어 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한국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무기 시험들을 진행을 하면서 북미 대결은 더욱더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북 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정책으로 정책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시민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참가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부영 동아시아 평화회의 준비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6월 말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중요한 시국에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모터 원비어 미국 대학생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그 부모,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한 당국은 원비어 학생의 사인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주저없이 사과하길 바랍니다. 한 미국 젊은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태를 새롭게 이끌어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로 긴장과 대치를 끝내고 대화와 협상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식민지배와 전쟁, 분단으로 고통당하고 떼죽음을 겪은 사람들은 한반도 주민들입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질 대립 군사충돌 가능성은 다시 한반도 주민들의 대량 살육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미리 막고 대비하는 일은 한국의 지식인 전문가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의 뉴욕 세미나 발언도 그런 취지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정인 교수를 지지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앞으로 한반도의 안전과 위험, 우리 자신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 우리들의 생각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한국의 신문 방송들도 한국 국민들의 운명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보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국의 이해를 한국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태도로 보도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태도를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함부로 반민이 종북이냐 하는 프레임으로 가두어서 보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 사전 취지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삼열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위기와 심각한 긴장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설마 핵무기를 쏠까?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실시한다면
북한은 오키나와나 괌도에 혹은 오산 미 공군 기지에 핵폭탄을 쏘게 될 것이 확실하며 한반도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어 수백만 혹은 수천만의 동포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참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위협이며 가정이지만 북한이 만약 미 대륙을 향한 대륙간 탄도탄 ICBM 미사일 실험이 성공하면 곧 현실이 될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는 선제 공격은 없다,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며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참모들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군사적 해결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침없이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핵 항공모함 칼 빈슨호와 로널드 리간호가 한반도에 근접해 있고 북핵 시설을 공격할 전폭기 B-1B 등이 계속 폭격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 일촉즉발 판단의 착오로도 핵전쟁이 터질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이제 한 주일 뒤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보다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긴장 완화 조치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며 동시에 북한을 공격하는 한미 군사작전 훈련의 중단과 위험한 핵무기를 실은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서 감축시키거나 해체하는 일입니다. 북핵 위기를 경제봉쇄나 제재로 해소할 수 없다면 대화로 풀 수밖에 없는데 북한과 대화를 하자면 김정은의 머리를 자르겠다는 참수작전은 중단하면서 대화를 제안해야지 붕괴작전을 계속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만 중단한다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제안은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문정인 교수가 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감축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켜 대화의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건의는 매우 현실적이며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급선무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북핵의 동결이나 최종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 긴장 완화를 통한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자는 데 양국 정상이 합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일부 강경 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하겠다는데 먼저 비핵화를 약속하고 대화를 하자면 북한이 과연 응할 것입니까? 저는 대화의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대화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실현시킨 우리 주권자 국민들과 시민사회는 당면한 전쟁 위기를 막고 남북의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 문 대통령이 강대국의 대통령과도 허심탄회하게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전하며 제재와 대결, 전쟁의 길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평화의 길을 여는 일을 과감하게 해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육자회담이나 북미협상과는 별도로 남북한 당국이 신뢰와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정상들의 특사교환을 제안해서 선전 목적이 아닌 진정성 있는 의사타진과 협상의 길을 모색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 혁명 발표를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성명서 낭독하기 전에 어제 그 중요한 북한 측의 태도 표명이 있었던 기사를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북한의 인도 주재 대사가 공개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려면 대화가 전개돼야 되고, 미국이 상시적으로 한반도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 연습이나 위험한 도발을 중재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고 기억합니다. 그 발언이 하루 전에 나왔으면 이 성명서에 반영할 수도 있었고, 문재인 대표가 미국에서 주장해서 한국의 그 극우 보수 언론들이 쓸데없는 시비를 일으키는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기자 여러분이 북한 인도주재 대사의 발언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미국은 실속 없는 대북 제재와 군사적 봉쇄 해제하라, 북한도 핵 미사일 실험 중단하고 대화와 국제 사찰에 응하라. 21세기 들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핵전쟁 위협에 시달려온 한국의 국민들이 오는 6월 말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는 각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년 이상 지속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북핵 방지 정책이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왔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쟁 위험도 증가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조건이 맞으면 대화로 북핵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단속적인 미사일 실험이 이어졌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진전된 발언들을 무시하듯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후퇴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암담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일제히 가혹한 식민 통치가 끝났는데도 국토가 분단되어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은 뒤 장기간의 정전시대를 살아온 한국 국민들은 한반도가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대국 정치의 놀이터가 되는 것에 분노했다. 한국의 주권자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추위를 무릅쓰고 평화적 촛불 시민혁명에 앞장서면서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강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 평화혁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 이래 미국이 중심이 되어 대화 없이 강화해온 국제적 제재와 군사적 봉쇄가 북한의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위기를 증폭시켜 왔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 악순환의 사슬을 끊을 때가 됐다.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양국 대통령과 북한 당국에게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실효성 없이 북핵 능력만 키워온 대북 제재를 대화로 대체하고 상시적인 군사적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2.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방면의 제재와 군사적 봉쇄가 해제될 경우 즉시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고 국제적 사찰에 응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세기 이상 식민지배, 분단, 전쟁의 고통에 시달려온
한반도 주민들의 참상을 직시하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2017년 6월 22일 서명자 명단은 생략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시민단체 대표들이나 그 중요한 분들이 여기 참여하셨음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신지 한번 질의하실 분은 손 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면 시민사회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